이 주제를 이제 PD님이 던져주셔서 저희가 하긴 하는데 네. 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맨유 팬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진심으로. 섹시 도발 연구원 정순주와 매드 사이언티스트, 축구 매드 사이언티스트죠. 바로 한준희 위원님과의 두 번째 시간이 왔는데 오늘 연구 주제를 받았어요, 박사님. 네. 근데 이게 이 연구 주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 주제가 맨유 리그 우승 대 롯데 리그 우승 어디가 더 빠를까? 제작진들의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야구 매드 사이언티스트도 겸하고 계시는 우리 박사님을 위한 연구 주제가 아니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나오니까 네네네. 이 주제를 던져주신 네네. 것은 맞는 것 같고, 제가 야구에 있어서는 매드 사이언티스트까지는 그러면은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데, 말을 바꿀게요. 축구 매드 사이언티스트 앤드 근데 야구 매드맨. 축구 사이언티스트도 제가 많이 부족하죠. 그건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야구보단 좀 나을 거고, 야구 매드맨. 롯데 한정 야구 매드 팬 정도, 롯데 한정 야구 매드 팬 정도는 되는데 어쨌든 사이언티스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깔으시면 이제 좀 욕먹을 게 좀 줄어드니까. 아니요, 그거 롯데 팬들의 마음은, 저는 롯데 팬들이 뭐 수백만 명 계실 거라고 생각은 그쵸. 해요. 대단히 많으실 롯데의 팬들의 마음이 저는 대체로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 팀을 바라보는 시각은. 야구 매드 팬과 네, 물론 이제 그 롯데 팬들 사이에서도 뭐 이런 건 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단장이 뭐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건 좀 갈릴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선수가 이 선수가 괜찮은 선수네 뭐 더 아닌 선수네 뭐 이런 거는 갈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롯데라는 구단의 어떤 역사와 문제점과 이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롯데 팬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대체로 좀 비슷한 시각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 주제를 이제 PD님이 던져주셔서 저희가 하긴 하는데 네. 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맨유 팬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진심으로. 그 저희 집에 맨유 매드 팬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매드 팬이 이 주제 하는 걸 아세요 지금? 원래 원투펀치 주제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 조금 맨유가 안 좋았을 때는 갔다 와 이러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요즘 계속 유튜브를 보거든요. 핸드폰만 보고 살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야. 원투펀치는 오늘 뭐해? 웬일이 안 할 리가 없을 텐데. 웬일이 안 할 리가 없을 텐데 무슨 얘기해? 어디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말이 돼? 어떻게 롯데하고 비교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되게 자존심 상한다는 듯이. 제 예상대로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너 롯데 팬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일이다. 아니에요. 그 그렇지 롯데 않습니까? 팬은 맨유에게 좀 이 비교하는 게 미안합니다 할 거고요. 네네네. 맨유 팬은 아무리 우리가 퍼거슨 이후에 뭐 내리막을 탔어도 어떻게 롯데랑 비교가 되냐, 그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이건 전 인정.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맨유는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여전히 20차례 우승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우승한 팀이고, 그리고 마지막 우승하고 시간이 흘렀다 해도 그게 2013년이에요. 근데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은 1992년이에요. 92년과 2013년은 너무도 큰 차이고, 그쵸.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는 물론 저 19세기부터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20차례를 우승한 팀이고요. 82년부터 이제 프로야구가 우리는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잉글랜드 프로축구에 비해서는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뭐 한 3분의 1도 안 되죠. 3분의 1도 안 되지만 롯데는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딱 2번 우승했어요. 네.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거죠. 근데 제작진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임시 감독이 와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전까지 항상 얘기했던 거는 프로세스가 지금 망가졌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또 캐릭 감독의 맨유가 어떤 상황이 돼 있을지 저희는 네.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근데 이제 맨유가 정말 그 만고 풍파를 많이 겪어왔잖아요. 올 시즌에도 계속 겪고 있고, 그리고 그 수뇌부 보드에 대한 그 팬들의 불만도 엄청 많았었고, 그런데 올 시즌에 뭐 은베모 선수, 뭐 이제 라몬스 골키퍼, 뭐 쿠냐 선수 등등 이제 영입한 그런 거를 보면 세슈코 선수도 물론 있죠. 예년에 비하면은 맨유도 좀 체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다시. 저는 예년에 비하면 물론 그러고 나서도 아모린 감독이 떠나는 풍파를 겪긴 했지만, 전체적인 뭔가 그래도 시스템이랄지 선수 영입에 대한 어떤 연구랄지 전체적인 그 영입의 어떤 방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안 좋았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약간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은 내려갔다가 상승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맨유는 지금 컵 대회 다 못 나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해가지고 지금 오로지 뭐 리그 경기만 뛰고 있어서 사실은 다른 또 상위권 팀들에 비하면은 훨씬 또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 빨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없다고는 얘기 못하죠.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적어도 롯데 자이언츠에 비하면 그래도 시스템 정상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지금 되고 있고, 여전히 저는 맨유가 시스템과 어떤 정책, 방침 이런 것만 좀 좋아졌다는 가정이면 맨유의 어떤 여전한 네임밸류, 네. 그리고 맨유의 재정 파워, 이거는 저는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대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맨유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곧 이제 트로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게 굉장히 단축될 수도 있는 잠재력을 항상 지니고 있는 클럽이라고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롯데 자이언츠는 그럼 어떠냐? 롯데 자이언츠도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맨유보다 유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프리미어 리그는 20개 클럽이 경쟁을 하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세계 랭킹 1위가 아주 확고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중하위권 클럽들조차도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곳저곳에서 선수들을 막 데려와요. 마구 돈을 쓰고, 그리고 뭐 잉글랜드 감독은 예전부터 좀 부족한 리그지만 그 대신 다른 나라 리그에서 성공했다는 막 혹은 유망하다는 명장 칭호를 이미 듣고 있거나 명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리그로 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선수에다가도 아주 물쓰듯 돈을 쓰고 좋다는 감독 다 뺏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프리미어 리그는 계속 강팀의 숫자가 늘어나고 층이 두터워지고 이러면서 사실 뭐 1위 팀하고 한 16위 팀하고 붙어도 1위 팀이 쉽사리 그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네. 게다가 20개 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롯데 자이언츠가 그럼 조금 유리해 보이는 건 뭐냐? 한국 프로야구는 10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20과 10의 차이가 있고요. 9팀만 제끼면 돼. 9팀만 제끼면 돼? 야, 그 야구 팬분들이 화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9팀 제끼는 게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아니, 그쵸. 네, 그럼에도 당연하죠. 불구하고 모두가 돈이 많은 프리미어 리그의 그 20개 클럽의 경쟁에 비해서는 경쟁의 전체 그 모집단이 좀 작다고 볼 수 있고, 우리 KBO 리그는 그 야구 팬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즌에 따라서 정말 어느 팀이 갑자기 맞아요. 확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지난 시즌에 뭐 8, 9등 했는데 올 시즌에 막 맞아요. 우승을 넘보는 위치로 와 있기도 하고, 5, 6등 하던 팀이 갑자기 뭐 1, 2등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0팀 간의 경쟁에서 사실은 이게 더 안정적이고 더 선수가 좋아 보이고 더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야구팀들이 KBO 리그에도 분명히 몇 팀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에 따라서는 확확 이런 도깨비 팀의 등장 같은 게 확확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 보세요, 하나. 어. 어쨌든 리그 우승은 못했지만. 물론 이제 그 폰와라는 그 원투펀치 그 투수, 원투펀치랑 이름이 같죠. 그 리그 최강의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효과가 크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 같은 팀도 그렇죠. 그 희망을 보여줬죠. 그렇죠.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확 좋아지는 모습이 아주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야구에서는 더 많기 때문에, 축구에서는 물론 그런 사례가 이제 레스터 시티 사례가 있기는 네네. 하지만, 그 레스터 같은 사례가 나오는 거는 정말 한 20년, 30년에 한 번쯤 나올까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야구에서는 사실은 내년의 순위를 올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우리 KBO 리그 10팀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은 맨유보다는 롯데가 유리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결론부터 가면 왜 저한테 화내세요? 결론을 내야 될 질문이 그거잖아요. 맨유가 우승을 더 먼저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롯데가 롯데가 더 먼저 우승을 할까요? 할까? 아니, 맨유가 먼저 할 확률이 높다. 제 대답은 일단 그겁니다. 왜 그 롯데는 싸우고 싶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와갖고 롯데 팬을 이렇게 절망시키는 거야? 아니, 왜? 근데 제가 작년에 야구 프로그램에 몇 번 나가가지고 그쵸. 제가 줄창 주장했던 게, 일단 3위를 하자. 롯데는 3위를 하자. 예전에 84년, 92년에 우승할 때도 정규리그 1위를 해본 적이 없어요. 84년에는 이제 전후기 제도가 있었지만 후기 1등이라서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후기 1등이지만 전체로 따지면은 2등인 거고요. 삼성이 1등이었고 당시에. 92년에 우승했을 때는 심지어 3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승했던 그 두 번도 2등하고 3등에서 우승한 거지, 그쵸. 1등을 한 다음에 1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원래 중간으로 올라와서 한 단계 뛰어오르고 그 다음에 또 위를 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줄창 주장했던 게, 롯데는
현실적으로 최대 3위를 노려서 여기서 롯데의 옛날 전통을 한번 이제 되새기면서 한번 뭔가 깜짝 쇼를 한번 분위기 타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이 조금 있었던 거지. 근데 제 그 희망에는 내포된 의미는 이거죠. 사실 실력적으로 롯데가 1등 할 실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는 뭐 3등, 2등, 뭐 2순위를 상당히 장기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봤을 때는 야, 그래, 이 3등을 지켜. 3등을 지키면 롯데는 전통상 확 분위기 타면은 나중에 가을 야구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 한번 이제 그 베팅을 하는 거지. 사실 맥시멈이 3등이었어, 사실은. 제가 나중에 그 시즌 결산하는 또 야구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또 제가 뭐라 그랬냐면 3등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3등의 자격이 그렇게 충분한 3등이 아니었다. 내막적으로 보면 떨어질 포텐셜이 항상 존재했는데 결국은 뭐 떨어지고 말았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제가 시즌 끝나고서 이제 했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롯데는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진짜 최대 목표가 3등일 확률이 높아요. 올 시즌에 모르겠어요. 뭐 윤성빈이나 뭐 이민석, 홍민기 이런 투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제대한 한동희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 그리고 새로 온 이제 외국인 투수 2명 플러스 이제 교야마 선수까지 이제 3명이 있는데 엘빈 로드리게스 선수와 이제 비슬리 선수가 또 어떻게 해주느냐. 그런데 이런 모든 게 이제 확 다 터지면 제 생각에 롯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순위가 한 3등? 진짜 운 좋으면은 2등인데, 근데 이제 양심적으로 얘기했을 때 올해도 일단 롯데는 가을 야구가 목표다. 가을 야구. 가을 야구가 목표인데, 반면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팀 수는 다르지만 야구에서 어떤 가을 야구 최소한 드는 그런 느낌이, 맨유 정도 규모의 클럽이라면 최소한 이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는 그런 느낌 정도 될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일단 뭐 캐릭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2경기까지만 보고 저희는 이 방송하는 겁니다. 2경기 봤을 때는 4등 경쟁은 치열하긴 하지만 4등 들 수 있을 확률이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들고 나면 올 시즌과는 다르게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유럽 대항전을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이제 네네. 그 부담 속에서 팀을 더 강화를 시켜서 임해야 된다는 전제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가 아니라 맨유는 그 기본적인 그 재정 파워와 여전한 네임 밸류와 또 어떤 이 클럽의 어떤 역사성과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여전히 좋은 선수들을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고, 적절한 체계가 잘 받쳐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고생을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저는 항상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클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정상화돼서 우승까지 가는 시간이 빠를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정상화돼서 우승까지 가는 시간이 빠를까, 저는 이거는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롯데와 맨유가 리그 우승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주제로 꼽아서 얘기를 해봤는데, 맨유 팬들이 처음에 딱 주제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빴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결론은 맨유 팬들도 기분이 좋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컨텐츠를 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구 근데- 주제 끝냈습니다. 아니, 끝내요? 끝. 내가 이제 말하려고 끝내볼래. 내가 지금 시간 많이 남았어요. 아니에요, 끝내볼래요. 시간 많이 남았어. 그럼 또 분명히 박사님이 3초 끝내고 3초 남기고 저 또 할 거잖아요. 끝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